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원영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사회를 자주 본다고 해서 사회주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너무도 뜻깊은 행사에 또 이렇게 사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에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전체에 일어나 주십시오. 앞에 단서양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바로 애국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애국가 초청은 1절만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을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을동 백야 김자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보훈청장 이승우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독립기념 관장 지내신 우리 김삼웅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옥 기념사업회
전민승 회장님과 임원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문인순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호명은 안 드렸지만 여기 연구자, 독립운동사 연구자님들, 그리고 오늘 주최하신 주최 측,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여기 독립운동의 뜻이 깊게 생각하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또 내빈입니다. 우리 조일래 회장님이 이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요. 다 같이 전체 내빈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이 행사를 위해서 공로를 많이 세우신 분과 또 감사의 의미를 좀 담아서 공로상과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조일래 상군학기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수상자를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님. 아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공로패를 수상하기 전에 오늘 주최하신 여러분들 잘 아는 상균학회 이사장이신 조일래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먼저 듣고 공로패를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동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도자가 굉장히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조일래 이사장한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삼균학회 기념사업회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자 조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삼균학회 정기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내빈 그리고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3년 전 독립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내려간 대한독립선언서는 독립전쟁의 서막을 울리는 외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본 학회는 해외 거두 39명의 서명자의 독립정신과 가치를 지키고자 45회째 정기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동시에 선학자들의 이뤄놓은 학술적 가치와 토론 문화를 계속 발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학술 토론의 또 다른 목적은 현실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으며 학술적 가치는 바로 공동체 이익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선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조성 선생은 우리 근현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상가 중에 한 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에 관련된 연구서 논문이 수백 편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소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는 뭔가 미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문사철 분야의 각기 주제가 중복되는가 하면 아직 전혀 연구가 되지 않는 분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할 분담에 따른 서로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준비기에는 선학들의 숱한 노력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먼저 소황 사상의 핵심적인 결의가 무엇이며 소황이 모색했던 독립운동 방략과 학문적 화두는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혀내는 일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소황 연구를 위한 유효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의 학문적 화두를 삼균, 대동, 민주, 공화, 헌법 등 많은 코드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삼균주의 연구의 초창기 이래 선학들의 치열한 열정과 각고의 헌신 위에서 이루어진 성취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 없이 오늘 우리가 성취 역시 있을 수 없으며 선학들의 오류와 한계는 우리 사회의 인적, 물적 역량의 미진함 때문이고 우리 후학들은 그러한 미진함을 보완하고 도약을 위한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황이 남긴 저술에 대한 완전한 번역과 연구는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 오히려 그에 관한 탐색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능을 향해 더 나아갈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때문에 조소왕이라는 산맥과 봉우리를 오르기 위한 차분한 준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부족하고 모자랐던 점들이 하나하나 눈에 띄게 되고 보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균등사회라는 삼균 사상은 이 시대에 여전히 읽히고 있고 오늘도 우리들 곁에서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소왕 선생의 인간적인 면모와 치밀하고 냉철한 사고력, 안정되고 활달한 문장력, 지금도 학인들에게 여전히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소왕 선생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좌표를 제시해준 삼균 사상은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왕 선생 이외에 아직 소왕만한 사상가를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 소왕은 절망이자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조소왕만한 사상가 나오기 위해서는 국수 보수의 정신과 삶을 살려는 이들의 다수 존재할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소왕의 성균주의 연구는 스펙트럼이 외면에 보다 넓어지고 그가 보여준 삶과 독립운동 방식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조소왕 선생 이후의 조소왕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를 연구하는 스펙트럼의 빛은 이제 새롭게 투시되고 발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소왕의 독립전쟁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여러 교수님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그 해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한 고견은 학회활동의 질 좋은 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조소왕 정신의 친손자로서 아주 조소왕 정신의 확산을 위해서 열정과 사명의식을 다하고 계신 우리 조일래 이사장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상과 감사패 증정을 하겠습니다. 수상자 첫 번째 수상자는요, 우리 허성관 롯데정학재단 이사장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쪽에. 네, 감사패 롯데정학재단 이사장 허성관. 귀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 공포 80주년을 맞이하여 조소왕 선집 출간을 위하여 적극 후원해 주심으로써 조소왕 선생의 숭고한 가치를 위한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이를 치하하는 뜻에서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제103주년 및 삼균학회 창립 제47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103년 2월 1일 삼균학회 조소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조일래. 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네. 저기 들어가시기 전에 수상자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거기 놓으시고. 예. 여기 단상을 가요. 지난번 선집 출판 기념회 때 그냥 저희에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 감사패까지 주시니까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정말 또 고맙고요. 오늘 논문 발표하시고 토론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보니까 오늘 45회째 학술대회를 하네요.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쉬지 않고 그 학술대회를 쭉 주관해 오신 행사 쭉 주관해 오신 삼균학회 여러분들에게도 좀 중심으로 제가 오히려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제 기대를 오늘 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그랬지만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소왕 선생님의 이 삼균주의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보다 더 큰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간 단계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이 3균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그냥 추정컨대 아무도 우리 모두가 두루 품격 있게 잘 살 수 있는 사회, 다시 말해서 이 상생의 사회를 건설해서 번영하는 것, 그것이 아마 그분이 추구했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상생의 사상은 우리 전례로부터 전해오던 우리 고유한 사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회에서도 더욱더 많이 절차 탁마하시고 전찰하셔가지고 이 상균 사상과 오늘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자본주의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또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화두가 된 이 상생의 정신이 전 세계로 깊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학술적인 성과를 많이 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업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크게 해주신 우리 허성관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롯데 장학재단에 들어가 보니까요, 활발한 활동하시는데 특히 독립운동 유공자들도 수상하시고 이렇게 장학금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허성관 이사장님이 이사장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 중인데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순서로요. 감사패 또 증정 시간입니다. 우리 백야 김자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김을동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패 백야 김자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을동. 귀하는 삼균주의 학술 연구와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이를 치하하는 뜻에서 독립선언서 선포 제103주년 및 삼균학회 창립 제47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삼균학회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조일래. 네, 고맙습니다. 진짜. 저 혹시 수상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수상 소감보다 네네, 올라오셔 단상에서. 예. 아유, 제가 받았던 어떠한 그 감사패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감사패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순국 선열들을 추모한다든가 이러한 행사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조인회 회장이라든가 저는 후손된 도리를 다하고자 또 이 나라의 그 순국 선열들의 그 발자취를 이어가고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렇게 감사패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저희 할아버지의 김자진 장군의 그 책 뒤에는 언제나 독립선언서를 그 대한독립선언서를 항상 뒤 후면에다가 기재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자랑스러운 백야 김자진 장군의 그 존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나라의 정말 독립운동가 대표 민족주의자들 39명이 서명을 하셨다는 그 긍지를 가지고 저는 할아버지가 이 독립운동에 열심히 하셨다는 그 증표가 거기에 가장 확실하게 남아있는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균학회가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에서
저에게 이렇게 감사패를 준 거는 앞으로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신 그러한 순국 선열들의 위협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라는 어떤 중대한 사명감을 부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이 일에 제가 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김월동 이사장이면 정말 행사 때마다 만사삼창인데 삼창을 오늘 못해서 좀 서운하네요. 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영원한 청년처럼 이렇게 열정 가지고 이렇게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있습니다. 예. 이동원 선인역사문화연구소 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공로패입니다. 예, 공로패 선인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동원. 귀하는 상균주의 학술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이를 치하하는 뜻에서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제103주년 및 상균학회 창립 제47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상균학회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조일래. 네, 고맙습니다. 수상 소감 좀 한마디 부탁할까요? 네, 저거 좀 들어주셔야겠어요. 예, 저에게 너무 과분한 상을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아마 선지 발간할 때 제가 좀 시간이 급해서 밤을 여러 날 새면서 좀 교정 교회를 본 것밖에 없는데 너무 과분한 상을 주셔서 소왕 선생의 격려와 가르침으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정부를 대표해서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장이신 이승우 청장 오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대한독립선언 선포 103주년을 맞아 조성왕의 독립전쟁과 언론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서 애써주신 조소왕 선생 기념사업회 조인래 회장님과 롯데 장학재단 허성관 이사장님, 그리고 김월동 의원님,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오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시는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술련의 치욕을 당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날로 더해가는 일제의 속박 속에 조국 독립의 길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식민 지배로 고통을 받는 결의를 구하고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어졌습니다. 특히 만주와 연해주, 미주 등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께서는 만주 길림성에서 이 뜻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날의 선언에는 2천만 동포의 부활을 위해서 일신을 아끼지 않고 일가를 희생하리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선언서 속에 담긴 삼균주의와 국민주권 사상은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과 대한민국 헌법의 기저가 되었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 속에 녹아있는 독립선언서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신적 연원을 잊지 않는 한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독립선언의 위협을 이룩하신 독립운동가들께 경의를 표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축사가 예정이 허성관 장학대단 이사장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 네, 아까 소감을 축사로 대신해서 예,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러면은 오늘 이 학술회의의 기조 강연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일 대일 선전포고 제 80주년의 역사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삼웅 전 독립기념 관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삼웅 관장님은 제가 놀라는 게요. 아직도 지금도 건강하시게 활동하시고, 예, 지금도 하여튼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다작을 이루신 아주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대일 선전포고 80주년 학술 심포지움은 작년 연말에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연기돼서 오늘 덧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일 선전포고 올해는 81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사를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마는 일본한테 선전포고했다라는 얘기는 웬만한 책에 그냥 한두 줄, 상당히 소략합니다. 고구려 발해가 망한 이래 반도 국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920차례 외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 고통,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이 어육이 되고 짓밟히고 그러다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와중에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대단한 자부심이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대목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연구가들 교과서 이런 데 보면은 억울하게 당했다, 서름, 슬픔, 비극 이런 것만 나열되어 있고 당당한 선전포고 이런 것은 소략했는지 이 논문을 쓰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제대로 된 논문 한 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학술회의가 이후에 있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준비된 원고를 읽으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 이래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빼앗긴 채 야만적인 식민 통치에 시달리던 한민족이 비록 국외의 임시정부지만 강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81주년이 됐습니다. 강도 일본이라는 말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 선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김구 주석과 조소왕 외교부장의 명으로 조소왕이 기초한 대일 선전성명서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 정부는 물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국에 발송했습니다. 일제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지 이틀 만입니다. 김구 주석과 조소왕 외교부장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때는 임시정부 약헌이라고 그랬죠. 헌법 절차에 따라서 일제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약헌은 여러 가지 임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전 강화, 선전포고를 하려면 임시의정원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선전포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임시정부에서는 이런 절차를 다 밟았죠. 임시정부의 선전포고는 1910년 3월 29일 국권을 상실한 지 31년 만이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22년 만에 결행한 최초의 대일 선전포고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국내에서 활동이 막히자 해외로 망명하여 세운 임시정부가 민족의 이름으로 강도 일본에 공식적으로 선전을 포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를 치겠으니 길을 빌려달라 그따위 허튼 수작을 하고 우리를 침략했지요.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이 이르기까지 한 번도 공식적인 선전포고 없이 기습공격의 야만성을 드러냈습니다. 1937년 중국을 침략하면서도 베이징 교회 노구교 사건을 조작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의정원에서 사안을 논의하고 이 분야에 능력을 갖춘 조소왕 외교부장에게 역사적인 성명서 문안을 맡겼습니다. 일제가 진주만 기습 이틀 만에 신속하게 선전포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 외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그 독립운동 진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의 우파 쪽하고 김규식, 김원봉 선생이 주도하는 민족혁명당 좌파 세력이 두 갈래로 나눠져서 대립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일제의 독립 선전포고를 한 그날 민족혁명당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가지고 임시정부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듬해에 정식 참여했습니다만 결의는 이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선전포고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인과 더불어서 우리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을 최초로 좌우 합작의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갖고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선전성명서는 무엇을 담고 있었는가? 일제의 진주만 기습은 베이징 시각으로는 12월 8일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중증도 비슷한 시간이었지요. 임시정부 요인들은 8일 낮에야 통신사 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인들은 임시청사에 모여서 긴급회의를 갖고 대일 선전을 포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소왕 선생이 초안을 만들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정원 회의에 통과되기까지 그러니까 12월 8일 저녁에서 9일 새벽 사이에 그는 독립운동사는 물론 우리 민족 저항운동사의 길이 빛날 이 문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비록 짧은 문건이지만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 항목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조소왕 선생의 식견, 학문의 깊이, 국제 정세를 통찰하는 안목 이런 게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1항에서 모든 한국인과 임시정부는 오래전부터 일제와 싸워왔음을 밝히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 소위 그 죽팀국이라고 그랬죠. 삼국의 전쟁을 선포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두 번째 조항에서는 경술련 병탄조약을 비롯해서 모든 불평등 조약이 무효임을 천명하고 을사오력이라든가 경술 조약이 무효임을 천명하고 여타 다른 국가들과 합리적으로 맺은 조약과 살린 우호 관계는 기득권을 인정한다. 일본한테만 선전포고를 한 것이지요. 셋째는 임시정부와 한국은 중국과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항전하겠다. 왜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일제가 중국에 세운 괴뢰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즉 창춘에 세운 부의의 만주국, 난징에 왕조명이 세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장제수 국민당 정부만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 그때 당시
중국의 장제스 정부의 신세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외교적으로 난징의 왕조명이라든가 만주의 부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통찰력 이런 것이 참 뛰어납니다. 다섯 번째가 루즈벨트와 처칠이 합의한 대서양 헌장 이것도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죠. 대서양 헌장이 한국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바란다. 이 헌장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문제와 관련 관계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영토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이 정체를 선택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강탈된 주권과 자치가 회복될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대서양 헌장이 우리 한국에도 미쳐지기를 기대한다. 일본에 유학을 할 때 조수왕 선생은 그 법률학을 공부했죠. 그래서 독립운동가 중에서 참 유능한 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독일어 4개 국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있었던 분이고 또 국제 정치 현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대서양 헌장을 우리 한반도 독립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안목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토록 기민하게 그리고 필수적인 내용과 과제와 향후 대책까지 문건에 담을 수 있었던 데는 조수왕 선생의 그런 그 식견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가 일제의 대미 도발에 매맞춰 선전포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광복군이 있었기 때문이죠. 광복군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중국 정부가 이른바 9개 준성을 내세워서 중국군에 예속시키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시정부에서는 기필코 줄기찬 협상 끝에 광복군의 독립성을 회복을 했어요. 그런 것 보면 그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참 대단합니다. 부끄럽지만 6.25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전시작전 지휘권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 걸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영공, 좌경, 엉뚱한 소리로 매도하는 그런 시대에 국의 준승을 중국에 신세를 주고 중국의 무기도 얻어 쓰고 중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었던 우리 광복군이 끝내 국의 준성을 쟁취해서 자율적인 광복군을 편성할 수 있었던 우리 애국지사들의 그 넉넉한 독립정신 그리고 우리의 이에 미치지 못한 부끄러움 함께 겹칩니다. 조수왕 선생은 광복군이 창설될 때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설립이라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건도 참 내용이 대단히 알찹니다. 첫째가 국권은 상실됐으나 군권은 빼앗기지 않았다. 그래서 의병, 독립군, 광복군으로 군맥을 유지했다. 이것도 어떤 역사학자도 찾지 못할 그런 탁월한 주장 같습니다. 둘째는 국토와 인민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여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야 된다. 그런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과 사상으로 무장한 광복군이 해방 후에 제대로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창설 주역이 됐다 그러면은 5.16 쿠데타라든가 12.12 사태라든가 5.17 반란 이런 것들은 감히 꿈도 못 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넉넉하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우리 조상들은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순환을 겪었죠. 제가 그 한 몇 가지 사례를 큰 사건만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아프고 쓰린 민족사에서 1941년 12월 10일의 대일선전포고는 처음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과 상무정신을 보여주는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일제의 패망으로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기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역사적인 의미는 각별합니다. 정부는 또는 국회는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독립지사들의 거룩한 정신을 잇고 국민의 상무 정신을 배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학술회의를 갖는 것도 이런 날을 단순히 한번 기리고 생각하자는 뿐만 아니라 우리 동년배들, 우리 후손들, 우리 동포들에게 일제의 무장 독립 선전 포고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백, 이런 것을 살리자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오신 서울지역 광복 회장님, 한번 기회가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보훈청장님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정말 대일 선전포고 80주년 역사서 너무 자랑스럽네요. 네, 정말 정부에 꼭 전달해서 이 페이퍼가 우리 보훈처 장관님도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장님, 우리 전체 사진 한번 찍나요?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다음 세션으로 가나요? 그렇죠. 그러면요, 개회식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나오셔서 단체 사진 한번 찍으시고, 그리고 나서 한 10분 쉬고 이제 본격적인 학술회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다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나오셔도 됩니다. 예, 다 나오십시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하나, 역사에 남길 기록이 될 겁니다. 예. 네, 앞으로 다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3시 14분인데요. 3시 25분에 학술회의 시작하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 6시까지 이 자리를 좀 비워줘야 된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